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3월 16일 오전 8시 22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부분은 뭐냐면 러시아 디폴트가 이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우선 제가 독일 자료를 근거로 해서 러시아 디폴트가 되면 사회적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심각해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미국의 헤지펀드 하나가 박살이 났어. 그러면서 일시적 금융 충격이 왔어요. 그럼 이게 역사가 많이 반복이 되면 진짜 디폴트가 되면 며칠 전에 제가 말한 급락장 있죠. 그 트리거가 되는 게 러시아 디폴트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거예요. 러시아 채권 지급일이에요. 연도별. 그럼 2022년 마치 16일 당장 다가오는 거. 그 다음에 22년 쭉쭉쭉 계속 있죠. 계속 있죠. 계속 있고 여기 보면 이 수치값이 누적이 돼요. 73 맞죠? 컬티메이트는 축적 더하기값 합계예요. 합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거고 맞죠?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거란 말이에요. 누적 합계란 말이에요. 이 누적 합계 채권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 언제까지? 2024년까지 쭉 있어요. 이렇게 2022년 겨울까지 엄청난 그 채권 금액이 엄청나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사 이것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다가오는 금액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 자료에 있는 그 글귀를 제가 땡겨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글자가 보이세요? 우선 이렇게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확대하면 되나? 어디 갔지? 이거 확대하면 안 되네요. 이거. 우선 읽어 드릴게요. 논문 자료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3월 16일 러시아는 두 개의 채권에 대해 총 1억 1,700만 달러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두 개의 채권이 이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두 개. 요거 보이시죠? 1억 1,700만 달러. 1억 1,700만 달러. 1억 1,700만 달러. 이 어떻게 수치값을 보시는지 알겠죠? 요 뒤에는 그러니까 1억 1,700만 달러니까 100만 달러예요. 단위가. 1억 1,700만 달러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쭉 나와 있고 2023년에는 7,300만 달러를 지급을 해야 되고 2043년에는 당연히 이제 통화 기준 화폐는 달러죠. 달러 기준으로 4,4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의 변제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2022년 디셈버 크리스마스 날까지는 얼마냐? 4억이 아니지. 맞나? 47억 1,800만 달러라는 거예요. 47억 1,800만 달러를 대부채를 변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자만. 그 다음에 혹 만약에 미납하면 31일 유예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4월 15일까지 상환할 유예기간은 또 준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은 다 이렇게 유추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걸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 지역 채권, 말 그대로 이 채권이요.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외국인 보유자에게도 도달하지 않은 거 쭉 나와 있고, 이게 이자를 지급 못하는 게 외국 그러니까 러시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나 국가한테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안 좋은 거다. 맞잖아요. 돈 빌려주는데 이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맞죠? 그 부분이고, 여기서 핵심인 건 뭐냐면 모스크바가 과연 지불할 것인가. FT가 뭐냐면 파이낸스 타임즈예요. 파이낸스 타임즈가 말한 거에
말한 거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불하고 싶어도 그 미국이 금융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불하고 싶어도 미국의 그 금융 제재로 인해서 지불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환경적 요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러시아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부 장관이 미국이 인공적으로 디폴트로 몰아넣고 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은 채권 이자를 지급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그 러시아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돈을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을 못하는 이런 인공적인 디폴트에 빠지도록 미국이 금융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금융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맞죠? 그리고 이 인공적 디폴트에 빠진 것은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말을 러시아 연구기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러시아 연구기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독일 연구 자료를 보고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잠시만요. 그 다음 과거 사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1999년 러시아의 마지막 디폴트는 여전히 생생한 기억입니다. 러시아 충격적인 루브라 평가절함이 현지 부채 상황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지며 미국 헤지펀드 롱텀 캐피터 매니지먼트가 부득이하게도 구제금융을 받았다. 말 그대로 롱텀 그 캐피탈 회사도 미국도 같이 파산을 했다는 거죠. 이 회사가 헤지펀드가. 왜 그러냐면 이네들 돈을 빌려줬으니까. 맞죠? 쭉 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 그 채무 불이행은 보셰비키 정권 러시아 혁명 이후 짜르 시대 부채를 거부한 1918년이었다. 뭐 이런 부분 나와 있어요. 이거 역사적인 거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과거 구소련이 무너진 것도 결국에는 디폴트에 빠져서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떤 지리학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 구소련이 무너진 거는 그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시스템을 돌리는 데 있어서 자체 GDP가 급락하니까 결과적으로 디폴트에 빠지고 구소련은 붕괴가 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 저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말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지금 이 연구 자료에 의하면 결국은 뭐냐, 서방 즉 미국의 금융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는 인위적 디폴트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것은 결국 미국에도 영향을 준다.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어디 금융시장이냐, 아시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 충격을 가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쉽게 말하면 코스피 지수가 또 한 번 더 박살이 나겠죠. 박살이 나고, 미국에도 당연히 러시아에 빌려준 그 금융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도 디폴트에 빠진다. 이 부분이에요. 즉 금융 충격이 온다는 거죠. 자, 오늘이나 내일,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이나 내일 이제 쉽게 말하면 파월 연준위에서 이제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할 때 0.25 당연히 올리고, 뭐 예를 들어 파월이 우호적으로 말을 하면 주가는 좀 오르겠죠. 오르는데 그와 동시에 러시아 디폴트가 같이 딱 터지면 두 개의 충격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충격이 더 크냐? 파월이 호재적으로 발언하는 그 부분이 크냐? 아니면 러시아가 디폴트로 빠지는 그 시나리오의 충격이 크냐? 그거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거리는 거예요. 저도 결과값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모건 스탠리 자료를 보면 오늘이나 내일 이 사건이 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진행을 못했지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핵심만 쪽쪽쪽 1시간 동안 보고 번역을 해서 1시간 동안 보고 번역을 해서 쪽쪽쪽 캡처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